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통합당의 유니스 의원이죠. 서초갑의 초선 의원. 이 사람이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면서 국회 연설 중에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불과 몇 달 전에, 2달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거예요. 서초동에 이사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4년 있다가 임대인이 그 전셋값 올릴까봐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온 것처럼, 굉장히 무슨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국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래서 서민들이 살겠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 경제학자 맞습니까? 강남에 7억씩 10억씩 전세를 깔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요?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희생 삼아가지고 이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돈이 아파트에 묻어 있는 건데 이건 국가 경제에 크나큰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활성화해가지고 전세값을 그 집값의 90%, 100, 거의 70%, 80%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누군데? 통합당이잖아요. 반전세 이런 식으로 갭 투자가 활성화돼서 얘네들이 그 임대인들이 얼마든지 돈 없이도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을 호구로 삼아가지고 투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전세값을 올릴 수 있게 만든 정권이 통합당인데 이런 식으로 전세제도를 극찬하면서 어떻게 살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국민들을 너무 개돼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KDI에서 일했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 같아. 그리고 통합당에 들어가려면은 이 거짓말이 기본 스펙에다가 얼굴은 티타늄 합금이어야 돼요. 눈은 토끼눈이더구만.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 박 시장의 고소인과 함께 근무했던 서울시청 6층 사람들 20명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어요. 이 고소인과 대리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20명이 성추행을 방조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보 요청을 요청했는데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2월 달에 그쪽으로 복귀하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지금 인터뷰한 20명이 전원 이 사실을 탄핵했어요. 혐의 내용을 상담받은 적도 없고 2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밝게 싹싹하게 일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고 박 시장하고 관계도 되게 좋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폭로를 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본인들도 텔레그램이나 핸드폰 그 문자들 다 공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인과 이 서울시청에 근무한 이분들, 날벼락 맞은 이분들이 진짜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술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팩트는, 이 진실은 증거로서 이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분이 이 증거로서 자기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이제는. 네, 지금 이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박재동 그 미투가 기획 미투일 수도 있거나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카톡을 공개하면서 지금 경향신문에 있는 이 기자들한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의자 중심주의의 보도 준칙을 위반하고 있다 하면서 이 후배 기자들이 이 강진구 기자한테 지금 꼰대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가짜 미투일 수 있는 팩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이거의 중심이 돼서 이게 완전히 종교화돼서 여기에 매달려서 진실을 무시한다고 하고 그거를 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언론이냐 이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말하는 걸 전부 다 진실로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고 발견된 팩트들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언론은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정말 미투의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박 시장의 사건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특히 이 언론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Life of David Gale. 데이비드 게일의 생애. 한국에서는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로 소개됐죠. 이게 1998년도에 그 알란 파커 감독의 작품인데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물론 스토리도 탄탄하고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좋고 충격적이지만 반전도 굉장히 뛰어나죠. 마치 이 영화를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예고편 같아요. 그냥 축소판 같아요. 특히 언론의 움직임이나 이 가차미투 사건이 어떻게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이요. 정말 이 영화랑 똑같아요. 거의 판을 박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에 보셔서 가물가물한디 이런 분들도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너무너무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 영화에서 명연기를 보여준 케빈 스페이시가 미투의 가해자로 찍혀가지고 지금 이제 영화관에서 퇴출됐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게일이에요. 하버드 출신이고 27살의 교수가 된 정말 천재죠. 그리고 이 와이프의 집안도 굉장히 잘 나가요. 스페인 대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의 딸인데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거든.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부부가. 이 사람은 그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데스와치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그 동료 교수랑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 텍사스 어스틴 대학의 학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막 주지사랑 붙어가지고 TV 토론에서도 막 난리를 치고, 막 그 거리 시위도 열심히 하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주 잘 나가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업에 그 벌린이라는 대학원 여자생이 있는데 수업은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쳐요. 근데 학점은 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 나가는데 이 여자애가 교수님, 그 아릿한 눈빛으로 교수님 학점 주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이 남자는 그 의도를 알죠. 그래? 뭐든지 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너 학점 줄게. 이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 빡 돌아버리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이 데이비드 게일은 맨날 이 와이프가 스페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이 이제 흥건히 취해 있죠. 그 상황에서 이 벌린이라는 여학생이 그 데이비드 게일을 유혹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 나 퇴학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 관계를 갖는 와중에 이 여자애가 자기를 막 물어달라고 그러고 막 손톱으로 핥혀달라고 그러고 막 굉장히 심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니까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남자는 강간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 여학생이 뭐 이렇게 손톱 자국, 뭐 물리 자국, 뭐 이런 그런 걸 다 사진 찍고 이런 그런 속옷이나 막 찢겨진 거랑 해갖고 전부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게 증거로 제출된 순간 이 사람은 진보학자였고 진보주의 운동을 했고 시민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텍사스에서 이 보수적인 텍사스에서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즉시 이메일을 보내요. 이혼하자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집 팔아버려요. 그리고 학교에선 잘리죠. 지나가도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예요.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딱 열리려고 하는 순간 이 여자애가 재판을 딱 안 하겠다고 포기해요. 왜? 이 여자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을 가면서 그 엽서1장을 보내요.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송해요. 뭐든지 하려고 했던 학생으로부터 벌린. 예.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가 되고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학교에 가서 어떻게든 복직을 해보려고 이제 그 상급자 교수를 만나니까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 맞다. 그리고 이렇게 사형제도 폐지를 이렇게 외쳐주는 그 교수가 있으면 우리 학교도 좋다.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고용한다 그러면 학교 재단에서부터 졸업생, 신입생들이 내가 강간범을 고용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난 무죄다. 난 결백하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지 당신을 무죄라고 생각할 거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당신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You are not politically correct 하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드 게일은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컨스탄트 그 교수랑, 동료 교수랑 그 데스와치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더 매진을 해요. 왜냐면 그것밖에 매달릴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컨스탄트는 본인이, 백혈병 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곧 죽는다는 걸 알게 되죠. 데이빗 게이라고 컨스탄트는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나중에 사랑을 확인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컨스탄트는 그 나체로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뒤에 수갑이 채워지고 머리는 비닐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데이비드 게일은 강간살인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형집행이 있기까지 한 6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6년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데이비드 게일은 그냥 완전 가루가 돼버려요. 여론에 의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저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 도끼를 찍어 죽어야 된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데이비드 게일은 입을 꾹 다물고 누구하고도 인터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사형 집행이 있기 딱 4일 전에 뉴요커의 기자를 부릅니다. 적어도 이 기자는 진실을 얘기하면 들어줄 거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고 최소한 자기를 이용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를 딱 찍어서 불러요.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죽기 전에. 데이비드 게일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여기자는 이 사건이 강간살인으로 위장된 그 컨스탄트 여교수의 자살 사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의문을 품죠. 도대체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 여교수가 왜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를 사형수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사건을 꾸몄을까?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찾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죠. 이 공권력이 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진실이라는 게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가 꾸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비디오는 당연히 데이비드 게일이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대중에 공개돼야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 형무소 앞에서 50%는 사형제도 찬성하고 50%는 사형제도 반대하고 저런 인간 죽어야 된다 그러고 저런 인간 살 필요가 없다. 약한 하면 된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거를 양비론 양시론으로 보도하고 미국인들의 66%가 뭐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관심이 없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여론전이나 만연사장이나 이런 여론재판만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비지 여기자는 그 여교수의 자살하는 그 비디오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언론들이 데이비드 교수는 데이비드 게일은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순교자다. 지금 미국의 사형제도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 미국의 사형수 중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백인보다 훨씬 많고 불합리를 겪고 있다 하면서 마치 또 언론은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데이비드 게일을 위한 것처럼 다시 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또다시 언론이 움직이는 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정말 이 사건들의 큰 두 개의 축의 사건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론재판, 미투 사건, 그리고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통해서 자기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한 사람의 사회적 죽음에 이르면서도 그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진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이 영화를 너무나 강추드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레기라면 적어도 언론인이라면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데이비드 게일은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